코로나19로 교민 경제가 큰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상해 경제대책위원회에서는 상해에 있는 각 공관 그리고 단체들을 방문해서 각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저희 교민들 그리고 교민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촬영이 있었고요. 그 후에 두 번째 순서로 무역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상하이 대표처를 찾아서 김기려 소장님을 모시고 경기도 대표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요즘에 어떻습니까? 많이 바쁘시죠? 예, 전에보다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존에는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던 일들이 이제 뭐 오프라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새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겠어요. 예. 일단 우리 교민들께서 경기도 대표처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 이제 대표처는 2010년도에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재는 이제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인데, 경기도 산하에 이 기구를 통해서 설립이 됐고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국 지역의 유일한 사무소로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는 심양에 있고 또 광저우, 충칭 해서 네 군데의 중국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경기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중국의 유통 방식이나 뭐 유망 상품 같은 걸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수출 상담회나 전시 사업 같은 거를 많이 해왔습니다. 상해 외에도 충칭, 심양, 광저우 이렇게 세 군데 더 대표처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해는 뭐 다른 지역 대표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을까요? 상해에서 저희가 이제 중국 지역의 4개 사무소를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상해가 총괄이시고요. 예. 그러면은 뭐 그 다른 지역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의 어떤 그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개념일까요? 그래서 각자 이제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 상해에 있는 한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뭐 지사나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개 지역의 대표처들을 좀 활용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다 보면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대상이 중소기업들인데,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은 하고 싶어 하지만 중국 실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중국의 상관습이나 법 규제 제도라든가 그렇죠. 인허가 제도라든가 뭐 이런 걸 잘 모르고, 또 언어 소통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교민사회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대표처에서 매년 지금 2010년 설립이 되셨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럼 지금 횟수로 한 11년 차 되는 걸까요? 그렇죠. 11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뭐 매년 기본적으로 진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얼마나 참여하시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또 뭐 가장 그 성과가 있으셨을 때 어떤 교역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이제 매년 해온 사업 중에 하나는 경기도 내에서 매년 한 20여 개 기업을 선발을 해서 저희 현지 바이어 발굴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영업 전략이라든가 마케팅 전략 이런 걸 수립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1년에 평균 2번 정도의 수출 상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바이어를 1년에 한 50개사 정도를 초청해가지고 인솔해서 한국에서 상담을 진행하고요. 그런 수출 상담회가 있고, 또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지표 코리아라고 하는 경기도 브랜드의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는 한 800개 회사 내지 1000개 정도 회사가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600여 개의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중국 쪽 지역의 바이어가 제일 많죠. 중국 쪽 지역이 거의 50% 이상, 그러니까 뭐 300개 기업 이상이 중국에서 가는 바이어들이고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경기도 중소기업들
해외 시장 개척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개척단이나 뭐 통상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할 때마다 한국에 있는 경기도 기업 10개사 정도를 초청해서 중국에서 상담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 바이어를 섭외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20개사 정도를 특별히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성과가 그래도 제일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 성과라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불 정도 이제 계약 성사 금액이 나왔습니다. 성과가 네. 있었습니다. 다른 전시회는 상담 실적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상담 실적은 상담하면서 이루어진 거래 내역들인데 그렇죠. 예. 실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 상담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사후 관리하면서 팔로우업을 해줘야지 실제적인 비즈니스의 성과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교민 기업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경기도 쪽에서 어떤 아이템들이 주력일까요? 경기도가 통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중소기업들이 대다수가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이제 특정 어떤 아이템이 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다양하게 건축자재부터 일상 소비재, 뭐 화장품, 식품, 농수산품, 가공품, 그다음에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뭐 골고루 다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만요. 예, 예.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그 1,000만 불 상당의 거래 계약이 성사되었던 그건 어떤 아이템이었을까요? 작년에 이제 큰 제일 성과가 있었던 게 탄소 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경기 중소기업이 개발을 한 건데 기존에는 탄소 섬유라고 해가지고 조끼를 만든다거나 뭐 무릎 보호대 뭐 이런 걸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탄소 종이는 특별한 기술이 종이에다가 탄소 입자를 입혀가지고 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모양을 잘라낼 수도 있고 사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허니웰이라고 하는 안전용품 생산하는 회사가 발열 안전모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발열 안전모의 귀 부분이 추운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모자를 썼을 적에 귀가 언다 해서 귀 부분을 발열시키는 거에 탄소 종이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서는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 같은데요. 예. 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해에 있는 각 경제 단체들이 뭐 한국 본사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현지에서도 많이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전후를 그 한번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좀 차이가 나고 있을까요? 이제 이게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게 앞으로 비접촉 방식의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현재 중국 시장에서도 온라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왕홍들을 이용한 생방송 판매 유통하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업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유통하고 있는 생방송 방식의 그리고 온라인 화상 전시회라든가 상담회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왕홍이라고 하는 거는 뭐 최근 2, 3년 동안 굉장히 큰 이슈를 받고 있는 어떤 그 마케팅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이 왕홍들을 그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제품, 뭐 기업들을 많이 선전을 하긴 했었었는데 이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비용을 적게 들이자니 효과가 없고 비용을 많이 들이자니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왕홍 쪽도 경기도에서 기존에 진행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사업을 진행한 거는 아직 없었고요. 네. 개별 기업들한테 저희가 현지에 왕홍 생방송이나 뭐 이런 MCN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들을 소개시켜줘서 기업들이 스스로 자비 부담으로 진행하는 그런 건들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대표처에서 진행하기에는 좀 사업 규모가 클 수밖에 없겠죠. 왕홍 비즈니스 자체가. 네, 저희는 이제 왕홍 생방송을 할 때 현지의 왕홍 생방송 운영사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따져보면 우선 중국의 상표권이나 인허가 같은 걸 취득했는지, 그 다음에 현지의 재고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 기업들한테 이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언택트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더 높아질 것 같고, 뭐 현지에 있는 바이어들과 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연결하기에 이 기술을 또 사용하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가령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그렇죠. 교역을 시작을 할 것이냐, 그 예, 플랫폼을 우리가 개발할 것이냐, 혹은 아니면 이 지역 내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을 할 것이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많은데 아무튼 뭐 가야 될 방향은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 22일 날 중국에서 이제 양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뭐 상당히 좀 많은 어떤 좀 경제 부양책이 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어떤 내용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큰 교민 기업들의 어려움이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그 왕래가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대표처에서 혹시 갖고 계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 어떤 대응법이 물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비접촉 거래 방식을 뭐 진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7월, 8월 달에 저희가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걸 좀 준비하고 있고요. 매년 10월 말 11월 달에 하는 GPO 코리아 전시회도 원래는 오프라인 전시회였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SNS 홍보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현지에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초적인 상세 페이지나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도움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SNS 홍보 지원 쪽 사업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에 특히나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어떤 홍보나 마케팅 쪽 지원 자금 자체가 워낙에 작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 큰 중국에서 실질적인 어떤 홍보가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채널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기 통해서 하는 그 사업들은 가격을 뭐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은 현지 사업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해외 기업들의 상품을 자기네가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제품이 정말 믿을 만한 제품이고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제품인지 또 만약에 품질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그렇죠.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부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이어들의 처음 상담을 할 때도 오픈 마인드가 좀 빨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가 대표처를 설립한 목적하고 동일하겠습니다만 상해에 있는 현지의 한인 기업들이 어찌 보면 대중교역의 어떤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도와 혹시 관련된 한인 기업이 상해에도 뭐 일정 부분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통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기도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한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 전체 대한민국을 보면 한 반 이상은 경기도 출신 기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상해 내에 있는 한인 기업들 중에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뭐 차후에는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 대표처 단체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해에 있는 한인 기업가 분들은 경기도 대표처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예, 경기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기본적인 대상이 경기도의 법인 소재지를 갖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민인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예. 상해에 있는 교민들이 경기도의 이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경기도에 어떤 파트너십을 맺는다거나 그래서 파트너사가 있다거나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교민 기업들이 다루고 있는 많은 아이템들이 경기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상당수가 있겠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경기도에 있는 공급하는 제조사들을 통해서 저희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경기도에서 뭐 매년 진행하는 그 수출 지원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물론 경기도 도청 혹은 경제통상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저희 교민들이 좀 또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제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저희한테 있는 자료를 네. 저희가 이제 교민들한테 지원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사실 경기도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해외 인증 지원 사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물류 지원 사업도 있고 마케팅 지원 사업이나 바이어 발굴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기도 기업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민들 중에서도 어떤 아이템 부분에 어떤 바이어를 발굴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그 바이어 DB를 활용해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은 저희 그 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뿌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대표처들의 사업들이 대부분 한국에 있는 관내 기업들에게만 공개가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보다 좀 적극적인 어떤 홍보 활동을 통해서 그 한인 기업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 더욱 이제 좀 깊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게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 중국에 비하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얼마든지 성장해 나가고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도다 어느 지역이다 이걸 구별하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민과 교민 기업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누구도 원치 않는 이런 상황을 맞아가지고 다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 돕도록 하겠고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민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상하이 대표처를 찾아서 김기료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3분의 2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이 되어 있고 상당수의 한인 기업 중에는 아마도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대표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